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취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소하게 취임식을 하고 대신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김명수의 적폐들 청소하는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대법관도 임명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도전, 취임 첫날 대법관 추천 절차를 바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2시입니다. 과거 대법원장 취임식과 비교하면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데요. 주요 법원장의 참석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 넘게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취임식을 간소하게 하면서 법원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장소는 대법원 2층 중앙홀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임시로 의자를 놓고 170명 정도만 참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김명수가 취임식 할 때는 1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치렀는데 600여 명이 참석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의 취임식을 한다는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의 취임사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택에서 취임사를 손수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재판 지체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취임사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또 전임 대법원장 바로 김명수 체제에서 정치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 세대에 따라 갈라진 사법부 구성원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한 법조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명수가 남긴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년 탓에 임기는 3년 6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처음부터 속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인데요.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2027년 6월 정년을 맞아서 퇴임해야 합니다. 재임 기간이 전임 대법원장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임명 동의안 통과 이후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고 4시간 만에 첫 업무 결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에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기 위한 천거 절차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 권한 대행 체제에서 천거 절차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 재판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1호 결재 사안으로 이미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개선 방안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소속의 판사들이 투표를 거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인데 김명수가 도입했습니다. 법원장들이 자기를 뽑아준 판사들 눈치를 보느라 재판 지체가 있어도 판사들에게 제때 재판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제도를 개선할 뜻을 밝혔었는데요. 법원 관계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 이르면 일주일 안에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나올 수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로 예정돼 있는 법원장 인사가 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5일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 지체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법원장의 후보 추천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제 부활 여부, 그리고 법원행정처 판사 충원 등 주요 현안도 차례로 논의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법원이 해킹당했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해명했다는 의혹이 검찰에 배당됐습니다. 조희대 대법관도 협조할 것으로 자체 조사도 세게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북한의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법원 전상망을 해킹한 사태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내놓은 해명이 부실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이춘군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해킹 사태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서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지난 5일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과 전산정보관리국 관계자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 CBS는 우리 사법부의 전산망이 북한 정찰 총국 산하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해킹 피해를 입어서 335GB에 이르는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법원 행정처는 전산망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확인된 데이터 유출 피해가 없고 북한의 라자루스의 소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CBS에 따르면 올 4월 대법원 내부 대외비 보고서를 보면 제목부터 라자루스 악성 코드로 명명하고 사안을 분석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고발하면 법원이 애초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는 게 시민단체 고발의 취지입니다. 행정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주 중 해당 사안을 배당하고 법원과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는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자체 대응만으로 근본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고 현재 국가정보원 등 보안 전문기관과 함께 추가 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회 인준표결 통과 직후 사법부 해킹 의혹에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내부자가 응한 게 있다면은 그것도 잡아서 그냥 콩밥을 먹여야 되겠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취임식 첫날부터, 취임하기 전부터 법원이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좌파 판사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좌천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요. 그냥 좌천해서 한직으로 가면은 월급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싹 다 잘라버리는 게 답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